태국 축구계 최고 실력자가 한국 감독 한 명 보고 눈물 흘리면서 100년은 못 따라간다고 백기 들어버린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진짜 미친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솔직히 이거 처음 봤을 때 저도 소름이 쫙 돋았어요. 태국 축구협회 회장인 마담팡이라고 누알판 람삼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태국에서 억만장자예요. 그냥 억만장자가 아니라 태국 축구에 자기 돈 수백만 달러씩 쏟아붓는 진짜 축구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회의실에서 화면 보다가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U23 아시안컵이 끝났잖아요. 그때 베트남이 완전 역사를 새로 쓴 거예요. 동메달을 따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베트남이 그 과정에서 누구를 이겼냐는 거죠. 바로 한국을 꺾었어요.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말이죠. 이게 베트남 입장에서는 엄청난 쾌거였던 거예요. 동남아 축구가 한국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방송국들이 이 장면을 엄청 극적으로 연출했어요. 화면을 딱 둘로 나눈 거예요. 왼쪽에는 한국 인천공항, 오른쪽에는 베트남 노이바이 공항. 두 팀의 귀국 장면을 동시에 보여준 건데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양쪽 분위기가 완전 천국과 지옥 수준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한국 쪽 화면을 먼저 볼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한국 대표팀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진짜 장례식장 분위기였어요. 언론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질문 폭격을 하는데 특히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골키퍼한테 화살이 다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으로 선수를 가리키면서 사실상 책임을 선수한테 떠넘기는 발언을 한 거죠. 이게 마담팡이 본 왼쪽 화면이었어요. 근데 오른쪽 화면은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요. 베트남 노이바이 공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수천 명의 팬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선수들은 영웅 대접받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카메라가 포착한 한 장면이 전 세계를 울렸어요. 김상식 감독님 아시죠?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신데 이분이 뭘 하고 계셨냐면요. 간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밀고 계셨어요. 그냥 휠체어가 아니에요. 경기 중에 십자인대에 부상을 당한 응구엔 응고 키에우 민이라는 센터백 선수가 타고 있는 휠체어였죠. 이 선수 나이가 얼마냐면요. 아직 어린 선수예요. 그리고 후보 선수였거든요. 주전도 아니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김상식 감독은 지금 뭐예요? 한국을 이기고 동메달을 따낸 영웅이에요. 모든 언론이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스타거든요. 베트남 전체가 이분을 보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하고 계시냐면요. 스스로 뒤로 물러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 후보 선수의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마담팡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니 책상을 탁 치면서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저 화면을 똑똑히 봐라. 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감독인데 이 차이가 뭔지 보이냐? 이 발언이 얼마나 날카로웠냐면요. 마담팡은 두 한국인 감독을 완전히 대비시킨 거예요. 왼쪽 화면의 이민성 감독은 언론 앞에서 선수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오른쪽 화면의 김상식 감독은 부상당한 무명 선수를 챙기고 있는 거죠. 마담팡은 이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바로 지배자의 사고방식과 섬기는 리더십의 차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지배자의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병사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을 때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근데 섬기는 리더십은 뭐냐면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허리를 굽혀서 아래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특히 부상당하거나 힘든 사람을 먼저 챙기는 거죠. 마담팡은 이렇게 말했어요. 동양 문화권에서 스승은 보통 제자보다 앞서 걷는다. 근데 장군이 허리를 굽혀 부상당한 병사를 돌볼 때 그 인격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고 거대해진다. 이 말이 진짜 명언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그리고 마담팡은 베트남 선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뛰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고 했어요. 주전이든 후보든 가리지 않고 감독을 위해 죽을 각오로 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리더십 때문이라는 거죠. 선수들이 감독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 감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마담 팡이 억만장자잖아요? 태국 축구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유럽이나 남미의 명장들을 데려올 수도 있고 5성급 시설을 지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런 감동적인 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언이냐면요. 자본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휠체어를 미는 저 행동은 어떤 계약서, 조항에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인격과 피 속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선함이라는 거죠. 김상식 감독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20분의 극한 긴장과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긴 비행을 마친 사람은 절대 연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담 팡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김상식 감독은 전 세계에 큰 교훈을 주었다. 축구는 단순히 골을 넣거나 복잡한 전술을 짜는 게임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대하는 처세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베트남은 전술적 보물이 아니라 인격적 보물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담 팡이 한 말이 진짜 핵심인데요. 베트남이 이긴 이유는 훌륭한 스승을 넘어 따뜻한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 진짜 감동적이지 않나요? 김상식 감독이 단순히 축구를 가르치는 코치가 아니라 선수들한테는 두 번째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담 팡이 진짜 충격적인 발언을 하나 더 하는데요.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100년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경제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와 책임감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담 팡은 동남아 지역에 퍼져 있는 독소 같은 문화를 지적했어요. 뭐냐면요. 실패하면 감독은 선수 탓을 하고 선수는 잔디 탓을 하고 반대로 성공하면 서로 앞줄에 서서 공로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문화요. 이게 진짜 뼈아픈 지적이었던 게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문화가 없지 않거든요. 근데 김상식 감독은 이런 문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공했을 때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부상당한 선수를 챙기는 거죠. 이게 바로 더 문명화되고 인간적인 현대 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담 팡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멋진 경기장을 짓는 데는 3년이면 충분하다. 근데 자아를 희생할 줄 아는 저런 고귀한 행동 양식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한 세기, 즉 100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드웨어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멋진 경기장도 짓고 최신 훈련 시설도 만들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가짐, 문화, 가치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형성되려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담 팡이 김상식 감독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김상식 감독은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 베트남 축구가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일이냐면요.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 한 사람 덕분에 100년 걸릴 일을 훨씬 빨리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마담 팡이 태국이 베트남에 뒤처지는 이유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 때문이다. 휠체어에 앉은 선수의 눈빛을 보면요. 단순히 감사함을 넘어서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 같은 유대가 형성된 팀은 정신적으로 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 감독을 위해, 팀 동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뛰거든요. 이게 바로 베트남이 한국을 이긴 진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마담 팡이 태국 축구계에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도 김상식 감독처럼 제자가 넘어졌을 때 허리를 굽혀 휠체어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서서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선수를 아끼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고를 했어요. 단순히 명성과 화려한 스펙만 쫓는 채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돈은 더 많을지 몰라도 정신력에서는 영원히 베트남에 패배할 것이다. 이게 진짜 뼈 때리는 말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태국이나 베트남 축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짜 위대한 리더는 성공했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힘든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김상식 감독님이 휠체어를 미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김상식 감독은 뭘 얻어요? 아무것도 안 얻어요. 오히려 힘들잖아요. 긴 비행 끝나고 피곤한데 휠체어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에 대한 진심 때문이에요.
김상식 감독님은 응구엔 응고 키예우, 민 선수가 비록 후보 선수이고 어리지만 똑같이 소중한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선수가 부상당해서 힘들어하니까 당연히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스포츠 문화가 발전하는 방향이에요. 예전에는 한국도 엄격하고 권위적인 문화가 강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선수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김상식 감독님이 바로 그런 변화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김상식 감독님이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니까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감독님이 자기를 이렇게 아껴주는데 선수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이 한국전에서도 120분 내내 죽을 각오로 뛴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태국 축구계의 레전드들도 공감을 표했어요. K리그 득점왕 출신인 피아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인은 강철 같은 규율을 가졌지만 가장 성공한 이들은 김상식 감독처럼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정확한 분석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냐면요. 규율과 시스템이 엄청나게 철저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인간미와 따뜻함까지 갖춘 리더들이 나오면 그게 바로 최강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피아퐁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 휠체어 장면이 베트남 축구 역사의 상징이 될 것이다.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번 U23 아시안컵을 떠올릴 때 단순히 동메달을 딴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김상식 감독님이 휠체어 밀어주던 그 장면을 떠올릴 거예요. 아시아 축구 전문 기자 가브리엘 탄이라는 분도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베트남이 더 젊고 친근한 버전의 박항서 감독을 찾았다고 평가했어요. 박항서 감독님도 베트남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김상식 감독님은 더 젊고 더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가브리엘 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공항에서의 그 소박한 행동 하나가 선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마음을 정복했다. 진짜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이 김상식 감독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이 베트남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면요. 진정한 제국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건설된다는 거예요. 전술이나 기술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예요. 선수들이 감독을 믿고 감독이 선수들을 믿으면 그 팀은 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담 팡의 눈물과 발언이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 있게 진실을 인정한 거거든요. 축구에서 전술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리더의 인격이야말로 집단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진실을 말이죠. 김상식 감독님은 화려한 언변으로 선수들을 설득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아낀다. 너희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김상식 감독님은 훌륭한 지도자를 넘어서 위대한 교육자예요. 축구 전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베트남 선수들은 김상식 감독님을 통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사람 대하는 법, 리더가 되는 법, 약한 사람을 챙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식 감독님이 미는 휠체어가 공항문을 통과했을 때 베트남 축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완전한 단결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김상식 감독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감독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런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개선할 점은 많아요. 왼쪽 화면의 이민성 감독 사례처럼 여전히 옛날 스타일의 리더십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변화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김상식 감독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는 더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스포츠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리더십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모습이거든요.
성공했을 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서 약한 사람을 챙기는 리더십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리더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김상식 감독님의 휠체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줘요. 진짜 위대함은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담 팡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는 점수판이 아니라 경기가 끝난 후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이 말이 진짜 명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김상식 감독님은 동메달도 땄고 한국도 이기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선수들과 맺은 그 깊은 유대감이에요. 휠체어에 앉은 선수가 김상식 감독님을 바라보는 눈빛, 그 안에 담긴 존경과 사랑과 믿음이 진짜 승리인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단순히 축구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보물을 얻은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계약서에 쓸 수 없는, 오직 진심과 시간으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보물을 말이죠. 김상식 감독과 베트남 선수들 사이의 그 특별한 유대감이요. 이게 바로 마담 팡이 눈물을 흘린 이유예요. 그녀는 억만장자로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휠체어 장면만큼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100년이 걸린다고 한 거예요. 돈으로는 하루아침에 경기장을 지을 수 있지만 저런 문화를 만드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근데 베트남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박항서 감독님에 이어서 김상식 감독님까지 연속으로 훌륭한 한국인 감독들을 만났잖아요. 이 두 분이 베트남 축구에 심어준 씨앗은 앞으로 계속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축구 실력만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회 전체의 스포츠 문화를 바꿀 거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감독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발전한 결과예요.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왼쪽 화면에 이민성 감독 사례가 보여주듯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리더십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상식 감독님 같은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게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진짜 리더십은 섬기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섬겨야 한다는 거죠. 김상식 감독님이 휠체어를 미는 그 장면이 바로 이걸 보여줘요. 둘째,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전술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가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베트남이 한국을 이긴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셋째, 진짜 위대함은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에 있다. 김상식 감독님은 언론 앞에서 화려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조용히 휠체어를 미는 길을 택했죠.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이 3가지 교훈은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도 김상식 감독님처럼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이렇게 큰 화제가 됐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진짜 리더십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리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김상식 감독님 같은 분을 보면 아, 리더가 이래야 하는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김상식 감독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이런 훌륭한 리더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마담 팡이 100년 격차라고 한 건 비관적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김상식 감독님 같은 리더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리더를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인정한 거죠.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들은 김상식 감독님을 통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영향은 선수들에게만 머물지 않을 거예요. 베트남 전체 사회로 퍼져나갈 거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